뭐 오늘도 증시는 나빴어요. 미국 증시 흐름 뭐 좋지는 않았습니다. 거기에다가 뭔가 이 위기가 해결될 듯 하면서 뭔가 계속 또 이게 확산이 되는 이 뭔가 이 불안감을 가지고 오늘도 뭐 미국 증시의 흐름도 이걸 반영을 한 거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지수부터 보고 오늘 증시의 흐름들 좀 짚어보도록 하죠. 먼저 다우지수는 0.9% 하락을 했습니다. S&P 500은 0.7 내렸고요. 나스닥 지수는 이런 와중에 그래도 강보합, 그냥 뭐 그래도 뭐 내리지 않았다라는데 좀 의미는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증시에 있어서 키워드 하나 뽑아라고 한다면 뭐 스위스계 은행인 크레딧 스위스가 아닐까 싶어요. 이제 또 은행에 대한 위기 잠재울만 했는데 이제 크레딧 스위스에서 또 뭐가 하나 좀 터졌거든요. 그거는 조금 이따 얘기를 하도록 하겠고, 오늘 지수를 보면서 다우지수와 S&P 지수, S&P 500 많이 빠졌는데 나스닥 지수는 선전했고, 요즘 흐름 보면은 좀 그렇잖아요. 나스닥 지수가 그래도 뭔가 좀 선전하는 듯한 느낌들, 특히 이 성장 기술주들이 그래도 좀 방어하는 느낌? 뭐 요런 흐름들이 조금 감지가 됐는데, 그래서 또 나온 이야기가 지금 은행 위기의 최대 수혜자가 뭐 캐시우드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돈나무 언니로 많이 잘 알려져 있는데, 이 캐시우드가 이끄는 아크 이노베이션 ETF가 지난 14일 날 4억 달러의 신규 자입 유입에 좀 성공했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2021년 4월 이후 최대 규모였다고 하니까 최근에 이런 성장 관련 혁신 관련 ETF에 자금이 많이 쏠리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된 거잖아요. 그 이유는 뭐 긴축 중단 기대감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 은행 쪽에서 위험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면 연준이 금리 인상 못할 거고, 그럼 성장주들이 그래도 좀 길을 뭐 좀 펴지 않을까? 뭐 요런 흐름인 것 같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거는 또 어떻게 보면 단편적인 거죠. 뭐 월가에서 뭐 대출 못하고 뭐 신용 경색 오고 뭐 이렇게 되면 사실 기술주들 자금 조달해야 되는데 어려운 거는 마찬가지긴 한데, 그래도 요즘 은행주들이 힘들면서 기술주 쪽으로 투자에 자금이 쏠리고 있다는 건 또 하나의 특징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이유로 이제 말씀을 드렸죠. 긴축 완화 가능성, 기대감. 실제로 이 자료를 좀 보도록 할게요. 간밤에 관련해서도 이제 많은 데이터들이 좀 나왔습니다. 일단 오늘 증시에 있어서 또 중요했던 일정 지표 중 하나가 2월 생산자 물가지수였잖아요. 그 내용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오른쪽 상단인데, 뭐 요 PPI도 어제 이 소비자 물가지수와 마찬가지로 4개 항목, 4개의 숫자들을 저희는 늘 보게 되죠. 예, 헤드라인 수치라고 해서 뭐 전체 나오고 있는 걸 그걸 이제 전년 대비로 비교하고, 그다음 전월 대비로 비교하고, 여기에서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을 뺀 근원 PPI, 전년 대비, 전월 대비, 요 4개 수치가 나오던데요. 그냥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이 헤드라인 수치 전년 대비로 보면 예상보다 크게 낮게 나왔고요. 전월 대비로도 크게 낮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한 5.4 나올 줄 알았더니 4.6이 나온 거예요. 전월비로는 오히려 0.1% 하락을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0.3 상승 가능성 점쳤는데 역시나 매우 낮게 나왔죠. 근원도 마찬가지입니다. 4.4 나오면서 시장 예상치 5.2보다 크게 낮게 나왔고, 이 전월비로도 그냥 0이었어요. 그렇게 되면서 시장 예상치 0.4보다 크게 낮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확실히 물가 안정 기대감 있다. 어제 CPI는 예상치에 딱 맞게 나왔고 오늘 PPI는 많이 낮게 나왔는데, 지금 이렇게 생산자 물가지수가 낮게 나온 것은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이런 추세가 이제 반영이 되고 있고, 이 PPI는 나중에 또 CPI로 연결이 된다는 점에서 확실히 물가 압력은 그래도 좀 완화되고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CME 패드 워치상에서도 금리 동결 가능성이 이제는 어제는 한 20% 요랬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50%까지 치솟았고, 요 PPI 나오고 이러면서는 이게 장중에 65%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5bp 가능성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 했는데, 점점 이 동결 가능성에 베팅하는 이 시장 참여자들이 상당히 늘고 있다는 건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 물가에 대한 부담감이 완화된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어떤 경기에 대한 우려,
뭐 이런 부분들이 더 이상 연준이 긴축을 못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해석되는 부분도 또 있습니다. 이 물가지표와는 조금 다른 맥락이기도 한데요. 골드만삭스에서 미국 성장률,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1.5%에서 1.2%로 0.3%포인트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지금 중소형 은행들이 뭐 유동성에 대한 우려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 이 유동성 확보를 하기 위한 시도들이 나올 것이고 그 과정에서 대출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출이 축소된다라는 것은 시장에 현금이 많이 돌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일종의 신용 경색이 되겠죠. 그런 측면에 있어서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좀 낮아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와 거의 똑같은 얘기를 갤럭시 디지털의 마이클 노보그라츠, 이 사람은 이제 CEO고 갤럭시 디지털은 뭐 암호화폐 투자사, 뭐 암호화폐 일종의 은행 역할을 하는 여기 이제 CEO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은행 위기가 커지면서 이제 조만간 우리는 신용 경색을 좀 맞닥뜨리게 될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경기를 좀 둔화시킨다 또 이어지죠. 물가 압력은 완화되고 있고 경기에 대한 우려는 점점 커지고 있고 그러면서 연준의 긴축도 이제는 잠시 멈춤으로 가지 않겠느냐라는 게 시장에서 좀 전반적으로 퍼졌던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지금 뭐 10년물 국채금리도 그렇고 2년물 국채금리도 그렇고 금리가 지금 급격하게 계속해서 좀 내리고 있는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좀 맞물려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우리 수피아님 안녕하세요. 네, 와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이렇게 네, 출석 체크해 주셔가지고 저희 너무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또 드리도록 할게요. 네, 저희 이미 또 네, 이 제작 쪽에서 격렬히 환영한다고 인사를 남겨주셨네요. 네, 자 이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했던 것은 이제 이 크레딧 스위스 이슈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이 은행 시스템 리스크가 유럽으로 확산되고 있다라고 좀 타이틀을 접었는데 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크레딧 스위스. 이 회사는 스위스계 은행입니다. 스위스에서 2대 은행이고 뭐 글로벌 시장에서 다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우리도 알고 미국에서도 알고 뭐 이런 기업이죠. 장중에 주가 14% 하락을 했습니다. 다만 장 마감 후에 9.3% 상승했는데요. 요거는 이제 미국 증시에 상장된 ADR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건데 크레딧 스위스는 사실 뭐 어제 오늘 이 유동성 얘기가 나왔던 것은 아니에요. 작년에 뭐 이런 은행 위기에 대한 우려 정말 1도 없을 때부터 크레딧 스위스에 대해서는 계속 위기라고 이야기가 좀 나왔었잖아요. 몇 차례에 걸친 뭐 투자 실패, 투자 손실로 인해서 뭐 재정적 리스크에 어느 정도 노출이 되어 있고 뭐 그래서 파산을 하느니 마느니 우리가 작년 연말부터 크레딧 스위스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죠? 근데 그때 구원투수로 나섰던 게 사우디 국립은행이었죠. 그쪽에서 계속 재정 지원을 하면서 크레딧 스위스가 계속해서 이제는 뭐 체질 개선에 나서고 있는 요런 흐름이었는데 이제 간밤에 여기에서 뉴스가 나온 겁니다. 일단 뭐였냐면 2021, 2022 회계 보고서에서 중대한 결함이 이제 보고됐다라는 게 좀 알려지면서 뭐 요런 약간 좀 시장에서 이거 약간 걱정되는데 뭐 요런 상황이 됐었고 최근에 또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하고 이러면서 크레딧 스위스의 자금을 예치해놨던 많은 또 고객들이 자금 인출을 계속적으로 좀 하고 있었던 뭐 요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우디 국립은행 이들이 지금 한 9.9%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마 어디에서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크레딧 스위스 요즘 뭐 은행 위기 많이 얘기 나오고 있는데 크레딧 스위스 유동성 좀 어렵거나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또 지원할 거야? 라고 했더니 우리 추가적인 재정 지원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게 사실은 이 완전히 직격탄을 날렸던 요 멘트인데 그 이유는 좀 뭐라고 했냐면 지금 9.9% 지분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10%를 넘기게 되면 아무래도 뭐 의무 보고라던가 이런 규제가 뭔가 강화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우디 국립은행 입장에서는 괜히 여기서 지분 더 늘렸다가 이것저것 이렇게 규제 받는 게 좀 그러니까 우리는 추가적인 재정 지원은 없어. 이 정도면 충분해.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크레딧 스위스의 CEO인 악셀 레만도
이제 계속 이거에 대해서 좀 위기론이 막 하고 뭐 사우디 국립은행에서 지원 안 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주가가 장중에 뭐 30% 폭락을 하고 막 이러니까 우리 지금 재무적으로 문제 없어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너희 그러면은 정부에서 너희한테 어떤 지원 해줬으면 좋겠어 했더니 우리 정부 지원도 필요 없어. 우리 지금 괜찮아 라고 하면서 그냥 그 시장의 우려를 잠재우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게 우려가 잠재워지질 않았죠. 그런데 장 마감 후에 스위스 국립은행과 이 유럽 규제 당국에서 또 공동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크레딧 스위스 들여다봤더니 자본 건전성이라던가 유동성 요건 다 충족하고 있어. 지금 시장에서 우려할 사항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 혹시나 상황이 바뀌어서 얘들이 뭔가 유동성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우리가 지원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지역은행의 문제가 스위스 금융시장에 직접적인 전염 위험 지금 초래하고 있지 않아. 그러니까 과도한 우려는 하지 마 라고 이제 불을 좀 끈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시간 내에서도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월가에서도 갑자기 지역은행에서 이제 유럽은행으로 이게 번지다 보니까 서로 이제 이게 약간 뭐 악순환처럼 서로 나쁜 영향을 좀 주고받는 뭐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월가에서도 뭐 혹 크레딧 스위스가 잘못되더라도 이게 우리 금융 시스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는 뭐 아주 미미해, 제한적이야. 라고 하면서 다만 이게 심리적으로는 조금 어렵겠지. 뭐 이런 분석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여기저기에서 어려움이 좀 터지고 있고 계속 신속하게 규제 당국이나 뭐 이런 데서 이것을 해결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뭔가 완벽하게 해소되지 않는 그런 불확실성을 안고 저희는 당분간은 좀 투자에 임해야 되는 뭐 이런 상황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크레딧 스위스는 결론적으로는 뭔가 우려가 좀 있었고 그걸로 인해서 증시 전반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지만 결론적으로 지금 위험한 단계는 아니다 라고 당국이나 이런 데서는 워워 하고 있는 상황이다. 뭐 이렇게 저희가 알고 패스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